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지, 그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느 지역구의 A하고 만약에 D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와 D 중에서 어느 지역구 한 표 힘이 세요? D가 세다, 그지? D가 세. 이거는 숫자가 찍을수록 세지,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묶어야 되겠네. 묶어, 이렇게 묶어. 그 이거 쪼개. 요거를 20, 20 쪼개, 그죠? 그 뭐 A 1, A2 이렇게 나온다, 그지? 아니면 A 값, A 얼 이렇게 나오는 거. A 값구 20만 명, A 얼구 20만 명.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똑같은 선거구를 4개로 쪼개고 대표자를 4명 뽑는데 앞에 그냥 ABC도 할 때보다는 인구 비례가 정확하지, 그지? 이렇게 하는 게 인구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인구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두 번째 점 보시면은 표의 등가성물 얘기해.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라고 쓴 거죠. 그 두 번째 줄로네 한 표의 가치가 대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같으면은 비슷해지겠지, 그지? 뭐 기계적으로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선거법정, 선거법정주의는 자 다르게 말하면은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게리맨더링인 게 그 당시에 권력자가 지 마음대로 자기한테 가장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법으로 정해놓자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세 번째로 보시면은 그 선거구는 누가 정하느냐? 중앙선관위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걸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있고 이는 뭐냐? 네 번째 줄 끝에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선거를 끈다는 얘기지. 그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미리 이렇게 공정한 기구에 기초해서 선거구를 미리 정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선거 제도를 보겠습니다. 선거구에 따라서 일단 소선거구. 자, 지금부터 요거 잘 기억해야 되지. 요거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선거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소선거구. 지역이 작다는 이야기야. 중대선거구. 크다는 이야기야. 소선거는 지역이 작으니까 한 명을 뽑아요. 대표를 한 명 뽑습니다. 이거는 지역이 크니까 2명 이상 뽑아요. 뽑습니다. 그럼 누구를 뽑을까? 후보가 A가 있고 B가 C가 있습니다. 뭐 한 41%, 40% 이렇게 10% 이렇게 될까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뽑느냐? 소선거는 여러분 그냥 제일 많은 사람 뽑아요. A네. 그래서 A 당선. 예,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다수 대표자란 말이에요. 다수 대표자. 가장 여러분 대표를 뽑는 대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다수 대표자. 한 표라도 많으면 뽑아줘요. 그럼 여기서 그 장점 뭡니까? 간편하다. 대표를 그 당선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다. 기준이 너무나 명백해. 근데 단점은 나머지 주고표는 다 죽어버렸죠. 그죠? A를 지지한 나머지 유권자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나머지 대표를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다 죽은 표가 돼. 이걸가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죽었다 그죠? 우리 이제 국민의 대다수의 어떤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뽑는다는 관점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왜요? 저되면 그 전체 유권자의 59%가 A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수가 반대하는 자가 다수의 대표로 뽑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지금 아이러니컬하다, 그죠?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과잉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름 꼭 기억해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요거 꼭 기억해야 돼. 과잉대표, 과소대표 생긴다. 이야기죠. 뭐 지금 말고 이제 우리 요번 우리가 이 국회 구성 이전의 상태로 보면 그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한나라당은 주로 경상도를 기초로 하고 영남을 기초하고 있고 저 민주당은 주로 뭡니까? 저 전라 호남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었죠. 거의 지역 정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색채가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그러면 이 경상 영남을 이 경상도를 기초한 정당이었고 지역 정당이었고 저쪽은 이 호남을 기초한 지역 정당이었어요. 이래 그죠? 우리 그 경상도에 지역구가 있습니다. A 지역구, B 지역구.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 B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후보 근데 뭐 51% 획득. 그 민주당 후보 49% 획득. 여기도 만약에 한나라당 후보 51% 획득. 똑같은 만약에 민주당 49%만 이래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선자 이거죠. 즉 지역구가 두 개밖에 없다면은 둘 다 그냥 한나라당이 된다 이거지. 왜요? 51%니까. 51%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51% 그죠? 100% 그지. 득표율은 평균적으로 한 50%밖에 안 되는데 의석은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과잉 대표가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1등만 뽑으니까. 2등이 아무리 49% 넣어도 2등은 그냥 2등은 없어. 왜? 다수만 1등만 뽑으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과잉 대표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49%나 되는데 빵이다, 그지? 과잉 대표, 과실 대표 있는 이게 왜 1등만 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단 소선거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왜 이게 뭐 어떤 정치 지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양당제가 돼요. 양당제. 이제 이 양당제라는 것은 정당이 두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로 거대 정당 두 개로 위주로 전국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있잖아.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이게 양당제. 지역 정당에 기초한 양당제가 우리나라는 경과에 있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병폐의 어떤 거의 압축돼 있다, 그지? 예. 지금 이제 그걸 깨트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번에 이제 헌법을 바꾸면서 이 선거 제도를 다 같이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한나라에서 반대가 좀 못했잖아요. 지금 정치 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걸 또 시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듣기로도 계속 한나라에서 이걸 좀 거부하고 있다 들었어요. 어쨌든 이 구도가 좀 깨져야 돼. 깨져야 지금 모든 이 병폐가 좀 사라지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특징이다, 그죠? 그래서 봅시다. 521 소선거 보세요. 장점 1번에 기억에 장점이라고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회의 양당제가 형성된다. 오케이까지.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 단점이 아니라 단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주로 요 1등 A가 누구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기존의 국회의원이 재선되는데 제일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의 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잘 안 바꾸기 싫어요. 왜요? 자기의 어떤 재선을 보장해 주는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딱 국회의원 되고 나면 안 바꾸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이게. 그렇게 신진 인사가 새로운 인물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기억 보겠습니다. 단점 기억에 소수당에 불리하다.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신진 인사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니은의 사표, 대량의 사표 발생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미음, 과수대표, 과잉대표 말로 그거까지 꼭 기억하세요. 요 네 가지는 기억, 니은, 미음은 꼭 기억해야 돼.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중대선거구입니다. 자, 중대선거구는 이거죠. 2명 이상 뽑는 거지. 그럼 이렇게 똑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게 A 41% B, 40% C, 10% D,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볼까요? 만약에 3명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다. 80, 91,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D, E까지, 있어. 5%, 1%. 4명 뽑으면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돼.
이렇게 두 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랑 확연히 다르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상대 이런 것도 돼. 이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수 대표적. 기계지어요. 소선거구 다수 대표지. 중대선거구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그냥 소선거는 무조건 뭐 다수 대표지. 중대선거는 무조건 소수 대표.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어떤 문제 중에 여러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선거니까 다수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 또 그걸로 이렇게 말하게 돼. 얘를 말 안 해. 얘만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니까 소선거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는 항상 짝꿍인데 이게 조합이야. 조합 세트인데 세트다 그지? 이렇게 세트야. 자, 소선구제. 그러면은 반대겠죠,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소수 대표를 하게 되면은 사표가 줄어들죠. B, C, D도 살아났다 그지? 그래서 사표가 확 줄어들어. 두 번째, 신진인사가 들어가죠. 신진인사의 진출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A당 있는 게 아니라 B, C당 그 다당제가 돼요. 다당제. 양당제가 아니야. 다당제. 자, 반면에 여러분 이거 볼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비교해 볼까요? 거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한 8배 차이 나지, 그지? 그럼 여러분 A를 지지한 유권자와 D를 지지한 유권자 사이에서 A나 D나 똑같은 국회의원이다, 그죠? 똑같은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A는 41% 지지해가지고 기호 만들었고 D는 5%가 만들었다, 그지? 어느 유권자의 한 표 힘이 셉니까 지금? D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지역 간의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생기더라. 투표 가치가 등가성이 없더란 얘기지, 그치?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소수 대표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입니다. 같은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가 차이가 많이 생기더라. 그럴 수도 있더라, 이지, 그치? 자, 볼까요? 그게 중대선거구의 기억의 장점에 사표를 줄일 수 있다. 니은의 다당제 정착에 기한다. 넘기겠습니다. 다음 단점 보세요. 니은 봐봐. 당선자 간의 득표 격차로 인해서 뭐가 생길 수 있다?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까지. 자, 밑에 여러분 쓴 거 이제 요까지 요 잘 꼭 기가셔야 되고요. 물론 내가 나머지 것도 좀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세요. 뭐 나머지 상식이 여러분 선거가 적으니까 선거비용이 적게 들겠지. 넓으니까 돈이 많이 들겠지. 좁으니까 관리하기 쉽겠지. 넓으니까 관리하기 어렵지. 이거는 말 하나 그 상식 내용이니까 절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그 뭐 유권자 입장에서 뭐 선거관리 입장에서 그거는 상식 보니까 읽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 힘든 부분에 좀 정리한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이거요. 선거 방식 소수대표. 이런 여기서 소수대표제 요거죠.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다수대표제, 절대 다수대표제. 요거는 상대적으로 1표만 많아도 하는 거. 한 표만 많아도 하는 이게 상대 다수대표제인데 이 상대 다수대표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A가 여러분 41%를 당선됐습니다. 나는 다수의 대표라 말하는데 사실 다수 대표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 59%가 A를 반대한다 그지? 그럼 다수의 대표가 아니란 얘기야. 다수 대표가 아니란 얘기야. 달리 말하면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만든 게 절대다수. 절대다수는 뭡니까? 이게 50%를 넘겨라. 50%를 넘겨야 즉 과반수가 되어야 뽑아주는 것 절대다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상대다수 대표제를 단순다수라고 말하는데 밑에 이제 절대다수 보세요. 절대다수는 그 의미는 첫째줄이죠. 그 유효 투표가 과반수를 획득해야 돼요. 또는 뭐 3분의 2까지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뭐 과반수 넘겨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장점이 있는데 A가 너네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뽑히면은 나는 진정한 다수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 비례대표제 볼까요? 비례대표제 보겠습니다.
뭐 DVD 보기 전에 그럼 그 옆에 그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넘어갈까요? 볼까요? 지금 그 A 그 갑을 선구가 있는데 갑 선거구는 지금 가나다라가 지금 아주 박치게 싸웠다는 이야기죠. 거의 뭐 가하고 나가 3배 차이밖에 안 나네. 지금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우리 이생가 재미 한국 교포가 앞에 당선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 표짜리 역전됐다 그지. 그래서 이게 첩번 같은 이게 가나 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지. 보통 이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100% 선거소송이 붙습니다. 개표 다시 하자 그래. 그 이번에 개표 다시 해가지고 뒤바뀌었다는 얘기지, 그지? 2번에 보세요. 3번에 보시면은 갑 선거에서는 선거소송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이게 격차가 너무 적으면은 거의 100% 선거소송 붙습니다.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반응이고요, 현상이고. 자, 1번에 상대다수죠. 왜 상대다수입니까, 여러분? 갑 선거 같은 경우는 가하고 나하고 둘 다 과반이 아니지. 과반이 아닌데 가가 3표 많다는 이유로 당선되었으니까 상대다수래, 그죠? 상대다수니까 뭐겠습니까? 당연히 소선구겠네. 그래서 소선구고 상대다수입니다. 이번에 선관 투표 가치 경과성은 갑하고 을하고 현격의 차이 나죠. 이거는 을 선구는 어떻습니까? 그 22만 8천 명이니까 갑보다는 한 뭐 5배, 4배나 5배 많네. 4배 정도 많네요. 아니다. 상대수 등가성 없습니다. 3번, 4번에 선구 형태 그러면 소선구지. 소선구니까 어떻습니까? 군소정당 의 진출이 거의 안 돼요. 5번에 사표, 그렇죠. 갑 같은 경우는 나다라가 다 죽었네. 사표가 엄청 발생한데. 6번에 다수당이 유리하다. 양당제. 이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오른쪽에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소선거구,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 종류 2가지, 소선거, 중대에서 소선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요거랑 여러분 요거랑 앞에서 했던 그 정부 형태랑 딱 세팅해서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 출제 A급들입니다, 다들. 항상 시험에 노는 부분입니다. 논다면 요렇게만 정리하면 돼.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 비례표는 이거죠.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야.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례야, 비례. 이러면 장점 뭐겠습니까? A 정당이 근데 10%를 획득해서 그럼 의석 수에서 10% 그죠? B 정당이 만약 20% 획득해서 의석 수에서 20%. 우리가 유권자의 의사랑 의석 배분이 거의 일치하죠. 이게 가장 어떤 민주적인 거는 그 선거구 방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만 뽑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사는데 안 하려 그러죠.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안 하려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재 국회의원들은 소선구 5배가 진짜 가장 좋아요. 재선되는데.
사표 거의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자, 장점입니다. 첫 번째,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 C에 소수파의 의회 진출을 이용해 당연하지. 사표가 확 줄어든다.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전국이 좀 불안정할 수도. 왜요? 소수파가 많기, 소수 정당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점은 두 번째는 명부 작성 문제. 정당 투표를 하는데 정당 투표 가지고 10%면은 요 배정한다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배정하? 이렇게 하죠. 각 정당별로 명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A당 명부,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4번 후보 이렇게 명부를 만들어. 그래서 요건 명부 누가 작성? 이거는 정당의 수뇌부가 작성하죠, 그죠? 뭐 당 대표라 있는 자들이 작성합니다. 그럼 여러분 10% 그러면 요게 만약에 전체 10% 당선. 요거는 유권자들이 결정해 주지만은 요건 누가 요거는 요 1번, 2번, 3번 요거는 순서를 바꾸고 누가 결정합니까? 그게 굉장히 반민주적인 그런 또는 뭐 반민주적 또는 결탁 뭐 금품 오가고 그죠? 5번보다는 1번이 당선이 많잖아. 그래서 5번에 있는 사람은 1번이 되려고 이렇게 돈을 쓰겠지. 정치 자금 주고 뭐 금은 돈 주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죠.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명부의 작성 문제점까지 거의 노네요. 후보자 명부를 정당이 작성할 때 직접 선거 원칙 위배의 위배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면 왜요? 이 ABC 이거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당선되죠. 근데 당선 이 사람들 우리가 이 유권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죠? 요 세 사람은 누가 선택? 얘들 선택. 마치 얘들이 대리 선거한 것 같더라. 직접 선거 원칙 위배입니다. 이게. 됐고요. 밑에 뭐 비례대표 유형이 오는데 그냥 우리는 다 명부식입니다. 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뒤에 뭐 절차는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 밑에 선거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대통령, 뭐 국회의원, 지자체장, 기타 지방의회 다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좀 전에 여러분 소선거구 중대선거를 봤는데 이 소선거구 중대선거구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 없어. 서울시장 뽑는 데 있는 거 없어요. 경기도지사 뽑는 데 있는 거 없어. 인천시장 뽑는 데 있는 거 없어요. 어디에서만? 의회에만. 의회는요 국회도 있죠, 그지? 지방의회도 있죠, 그지? 여기에서만 뭐 소선거 중대선거다, 그죠? 이게는 광역 기초가 있죠. 오케이. 대통령, 시장, 도지사 소선거 중대선거 없어. 대통령 어디서 뽑고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인천시장 인천에서 뽑지, 그지? 소선거 대선거가 없어. 여기만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회 구성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입니다. 요거만. 중선거구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보세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물론 비례대표 있습니다. 지방지자체 밑에 지방의회 보세요. 시, 도 이게 광역이에요. 광역에는 뭐 소선거구 상대표제죠. 반면 밑에 시, 군, 구 요게 뭐 아까 얘기했던 시, 군, 구 요게 기초야, 기초. 기초의회 의회는 어떻게 본다고? 중선거구 소대표. 각각 다 비례 다 끼어 있습니다. 비례 다 끼어 있어. 국회의원도 비례 있고 광역의원도 비례 있고 기초도 비례 있습니다. 까지 체크하고 다 체크하셔야 돼.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비례대표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출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일단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지금 명부식인데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입 저지 조항이 있습니다. 진입 저지 조항이 있어요. 너무 각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이 정당 지지율이 너무 작으면은 아예 비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뭐냐? 교재 보세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든지 아니면은
그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가야 돼요. 요 기준을 구비해야만 그 의석을 할당해 줍니다. 근데 막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도 뭐부터 하면은 아예 배당을 안 해줘요. 까지.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례표제가 지금 이제 1인 2표제가 됐죠. 과거에는 1인 1표제였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리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 우리가 국회 선거를 하면은 투표를 행사하죠. 왜 그 국회의원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두 번 행사합니다. 그지? 한 번은 옵니다. 하나는 지역구. 자, 옛날에 여러분 옛날 1인 1표였었어요. 1인 1표. 옛날에 그냥 한 표를 행사했어. 그럼 이 한 표가 두 번 카운팅 됩니다. 그 후보자와 정당이 이렇게. 그래서 유권자가 김이라는 후보가 있는데요. 요 김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정당이 한나라당입니다. 뭐 민주당 할까? 민주당이에요. 김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야. 근데 요 사람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후보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김한테 하죠. 김이라는 후보에게 한 표 됐어요. 김이라는 후보, 김의 한 표, 플러스 1 된 거야. 근데 요 사람이는 민주당, 보통 이렇게 한 표 행사하면 이 유권자, 갑이라는 유권자는 이 김한테 한 표를 줍니다. 한 표 플러스 1 돼. 근데 정당도 민주당도 플러스 이거는 무조건 돼. 무조건.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주는 거 무조건 이렇게. 갑은 김한테 줬는데 요 표가 무조건 이거 한번 카운팅 되니까 두 번 카운팅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럴 수 있다 그죠? 후보는 마음에 들지만은 요 정당은 싫어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무조건 한 표 주는 거야. 선택권을 침해한다. 그죠? 미한테 민주당이 안 주고 싶어. 근데 무조건 준다는 얘기지.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이럴 수 있잖아. 얘가 소속이야. 무소속. 그 갑이 김을 투표했습니다. 근데 이 갑의 투표를 했습니까? 여기는 한 표 되면 이건 없잖아. 보통 다른 그 정당 소속 후보를 투표하는 그 유권자들은 두 번 카운팅 되는데 무소속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한 바퀴 카운팅하는데 차별해. 평등 원칙, 평등 침해. 자, 그래가지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민주당 뭐 10% 그러면은 15명 배정했죠. 배정했지, 그지? 근데 아까 뭐 했습니까? 이 배정했던 것은 그래서 아까 후보 중에서 이만큼 배정했다 그래. 이건 이 구체적인 개인 요 명단들은 정당의 수뇌부가 결정해야지. 유권자가 결정한 게 아니야. 직접 선거 원칙입니다. 직접 선거 침해.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1인 2표를 도입했다는 2표.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갑이 요거는 이렇게 주면서도 이 사람이 만약에 한나라당 성향이라면은 나는 뭐 정당은 한나라당 줄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선대권 침해 문제 해결됐죠. 평등권 문제도 이게 무소속이야. 그럼 무소속은 여러분 김이 무소속 같으면 주면서 자기가 정당에 선호에 대해서 뭐 정당은 민주당 줄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지? 이것도 해소됐어요. 사실 이거는 해소 안 됐습니다. 이건 아직 해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여기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선거 침해도 뭐 어느 정도 해소됐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정확한 그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거 원래 정확한 내용은 요 두 가지는 분명히 해소했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 해소가 덜 됐어요. 까지 기억해 보세요. 자, 밑에 보세요. 그 박스. 자, 1인 1표를 채택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와 정당의 선호가 다를 때 자유로운 선택권 침해한다. 니은에 선거권자가 비례대표 직접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선거 원칙에 위배가 된다. 디귿에 그 두 번째로 어떤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들을 지지한다면 마지막에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밑에 이제 1인 2표를 도입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박스 안에 박스 내용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직능대표는 여러분 그 직업별 대표죠. 우리나라는 직능대표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능대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익단체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 그지. 아 이번에 여러분 혹시 여기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유치원 그뭐 관계자가 그 유치원 뭐 원장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가 한유 그 학을 나도 지금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고 있지만은 와 학을 때다 진짜 그 아주 막 그냥 막 나가더라고요. 아, 그게 이익단체가 왜 그렇게 힘이 세냐? 현재 우리나라는 직능대표가 없어요. 그 직능대표가 없기 때문에 이익단체가 굉장히 전면 나서서 부딪힌다는 얘기죠. 없다. 우리나라는 없다까지 기억해 보세요. 밑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지역대표, 비례대표 이런 득표율이 다르지, 그지? 득표율이 다른 말은 뭡니까? 투표를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죠. 그 1인 2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일단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1번. X정당 여러분, 득표율은 50%다. 그죠? 지역 대표에서 득표는 50%인데 전체 의석수는 200석 중에서 121석이죠. 많다. 그지? 이게 이제 과잉 대표되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Y정 나왔습니까? 30% 득표인데 200석 중에서 사실 60석이 돼야 되지. 40밖에 안 되고 있네. 과소 대표되고 있다. 그죠? Z정당은 10% 200석이니까 20석 맞죠? 이건 뭐 이는 과잉 대표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일단 X정당은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 틀렸다. 이번에 1인 2표이기 때문에 뭐 평등 이건 1인 2표로서 이제 평등 선거 원칙 위배를 해결했다 그지? 3번에 대통령제국가라면 대통령제국가는 아까 뭐가 가능했습니까? 대통령제라면 여소야대가 가능하죠. 여대야소뿐만 아니라 여소야대도 가능해. 자, 그래서 3번에 대통령제국가라면 Y정당도 당연히 대통령이 나올 수 있죠. 왜? 여소야대가 가능하니까. 4번에 의원내라면은 X정당이 여러분 그냥 과반을 넘기 때문에 X정당에서 단독 정부 수립하겠죠. 굳이 연립 정부 갈 필요 없습니다. 틀렸다. 까지. 요렇게 딱 요게 이렇게죠.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자, 뒤에 넘겨서 OX로 가보겠습니다. 6번. 이게 보통 선거야. 2번은 요게 평등 선거다. 그죠? 오케이.
9번은 경비도 일부분 지원하죠. 13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하죠. 15번 소선구제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인물 파악이 쉬워요. 왜냐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와. 사표가 많다. 맞다. 그지? 16번에 소선구제는 결과적으로는 양당제가 유도돼요. 17번에 다당제 정책에 유리한 것은 중대선거구다. 18번에 소선구제는 다수대표제다. 20번에 맞다. 그지? 됐습니다. 23번에 중대선거구 소수대표제야. 자, 뭐 그렇게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30번 이게 중대선거구예요. 31번 첫 번째는 뭡니까? 자유로운 선택권. 니은에는 직접 선거. 디귿은 평등선거. 자, 정당입니다. 정당은 여러분 키워드가 이겁니다. 정당은 키워드가 거기 밑에 순기능에 보세요. 순기능에서 키워드가 4번이에요. 정부와 의회, 정부와 국민을 매개한다. 매개한다는 단어입니다. 매개한다. 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정당제도는 여러분 그 일당제 정상적인 구간 다 복수. 여러분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예요. 그럼 여러분 일당이란 말이에요. 뭐 정당이 하나밖에 없단 말은 국민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다 복수 정당제야. 정당이 여러 개 있어야 돼. 그만큼 정당이 많은 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단 말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복수정당제에서 복수정당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하나는 양당제, 또 하나는 다당제. 양당제라는 게 여러분 정당이 두 개란 말이 아니다. 그죠? 아니야. 정당이 두 개란 말이야. 대표적인 정당 양당제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공화당과 지금 민주당이 있다. 그지? 근데 공화당 민주당 방에 미국은 정당이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 나머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양당제야. 일본도 양당제입니다. 우리도 원래 양당제야.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안철수 씨가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양당제를 흔들어 발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죠. 원래 여러분 이 양당제라는 것은 이 선거제도와 딱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소선거구 다수대표를 택하고 있는 이상 양당제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양당제. 자, 장점 보겠습니다. 전국이 상대적으로 안정된다. B에 정책 책임 소재가 명백하다.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망했다. 민주당 책임.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했다. 망하면 공화당 책임이죠. 책임이 명백하다. 단점은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당제는 여러분 그 정당이 그 비슷비슷한 그 대여섯 개가 막 난립하는 그런 경우가 다당제입니다. 장점은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겠지. 단점은 전국이 좀 어지러울 수 있겠죠. 뭐 상식적인 부분인데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그까지. 오케이, 넘겼어요. 이익 다 넘기고 이런 거기에 이익집단의 특성에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구별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 다 우리 1번이니까 특히 안 읽어봐도 관계없어요. 자, 특징입니다. 그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세 개를 구별해놨다. 그지?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세 가지 이 집단의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정치사회라는 꺽쇠 속에 내가 꺽쇠 속에 정치사회라는 용어를 집어놨지. 그게 키워드입니다. 정치사회가 공통점이에요.
정당과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공통점은 정치 사회화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정치 사회란 말은 정치적인 쟁점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이해자들 국민 여론이 자기를 지지하게끔 유도한 것을 정치 사회라 그래. 이 세 가지 집단은 다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공통점은 꼭 기억하셔야 돼. 정치 사회다. 정치, 정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정치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 보세요. 정당은 정치 권력이 목적이고 이익집단은 특수 이익 실현. 근데 뭐 노동자면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으로서, 뭐 의사협이면 의사협으로서. 야, 요즘 의사협회 난리 났더라고요. 막 머리 깎고 막 그죠? 이거 의료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의사를 구속시키니까 의사협회에서 막 들어놓고 지금 막 데모하는데 하여튼 요즘 이익집단들이 막 아주 극성을 피는데 좀 대단하네. 어쨌든 그렇더라. 특수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다음 시민단체는 공익을, 시민단체는 뭐였습니까? 뭐 소비자 보호단체라든지 환경연대 이런 게 시민단체지 공익을 추구하죠. 그 세 가지 특징들. 두 번째 여러분 그게 정당 세 번째 개념은 정치적 충원 기능. 오케이 체크. 우리가 정치적 충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당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 충원 기능은 뭐 공직 선거에서 후보를 배출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해요. 정당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도 정당만 집니다. 나머지 정당 책임 없어요. 까지.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이 박스는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별 의미가 없고 OX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당적이지, 그지? 4번. 다당적이지고 상식적으로 그죠? 오케이. 밑에까지는 굳이 뭐 넘기겠습니다. 됐고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 여론은 굳이 안 봅니다.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우리는 어디 가느냐? 정치 문화로 넘어갑니다. 정치 문화. 2번 크게 정치 문화, 법문화 나오죠? 정치 문화로 바로 넘어갑니다. 정치 문화요. 자, 정치 문화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스톱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좀 빨리 진행했어요. 빨리 진행한 이유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정도는 이렇게 빨리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도 보고요. 우리가 오늘 특히 이제 기억할 것은 아까 정부 형태. 나머지 것들은 상식적인 보니까 별로 앞에서 사회계약론 그리고 정부 형태, 선거제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내용 보시고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법 파트 가서 조금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볼게요. 네, 다음 주는 없습니다.